자기야, 다음 주말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 알고 있지?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아빠가 중학교 교사라서 옷차림 같은 거 신경 써야 돼. 두 분 모두 엄청 고지식한 옛날 분이거든. 그래, 알고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 엄마랑 백화점 가서 원피스도 하나 새로 샀으니까 걱정하지 마. 옷차림은 별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오빠네 부모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에이, 너 정도면 뭐가 어때서 그래?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진짜 그러실까? 어른들은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설명해드려도 잘 모르시던데?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이 뭐가 중요해? 돈만 잘 벌면 최고인 세상인데. 글쎄, 내가 본 어른들은 안 그렇더라고. 아무튼 준비 잘하고 있을게. 오빠도 부모님한테 내 이야기 잘 좀 해줘. 걱정하지 마. 저는 인터넷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는 웹툰 작가입니다. 작년까지 2편을 동시에 연재를 하다가 올해 초 한 편을 완결했어요. 정말 정신없이 바쁜 직업이고 속된 말로 수명을 깎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3명과 함께하고 있는데 인건비 빼고 스튜디오 월세 빼고 하면 1년에 5억에서 6억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 업계에서는 많이 버는 편도 아니고 그냥 평균 정도라고 생각해요. 엄청 많이 버는 작가분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그 이상이거든요. 아무튼 밤낮 없이 일하고 바쁘게 살고 있고 그에 따른 벌이도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른들 보시기에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도 예전에는 제가 만화 그리고 싶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용돈도 넉넉히 드릴 수 있고 2년 전에 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도 바꿔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 직업에 대한 잔소리는 전혀 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친척들은 아직도 명절에 모이면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들어갔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시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으세요. 그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제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만화를 정말 좋아했지만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사회학과를 진학했습니다.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몰랐고 공부만 하다가 적당히 갈 수 있는 대학에 성적 맞춰서 들어갔어요. 1학년 1학기 다녀보니까 진짜 도저히 제가 있을 곳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여기 졸업해서 제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성적도 엉망이었죠. 2학기까지는 억지로 다니다가 부모님 몰래 휴학을 하고 자취방에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재능이 있었는지 6개월도 되기 전에 반응이 왔고 얼마 안 가서 정식 연재 제의를 받고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만화를 그리며 살고 있어요. 대학은 당연히 재적 처리가 되었고 한때는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불효녀라는 생각으로 죄인 취급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만화 작가라는 직업이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는 직업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2년 만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쪽 시부모님 분위기가 처음부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에서 만화를 그린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기가 막혀 하셨고 아버님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화를 참는 모습이 보였어요. 1시간 만에 빠르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선영아, 왜 이렇게 빨리 가? 조금 더 있다가 과일도 먹고 가지. 오빠네 부모님 얼굴 표정 못 봤어? 더 앉아있다가는 얼굴에 물이라도 끼얹을 기세던데 오빠한테는 별말 없으셔? 사실 집안 분위기는 좀 안 좋아. 부모님은 내가 잘 설득해볼게. 우리 엄마 아빠는 웹툰 작가라는 직업이 뭔지 잘 모르셔서 그래. 저렇게까지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욕먹으면서까지 억지로 결혼하고 싶진 않아. 무슨 소리야? 나만 믿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줄게. 하지만 남자친구의 호언장담과는 반대로 그쪽 부모님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제가 그리고 있는 만화를 남자친구가 부모님에게 보여드렸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저런 싸구려 그림 그리는 애랑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좋은 대학 미대를 나와서 서양화 같은 걸 그리는 사람이었다면 결혼에 반대하시지는 않았겠죠. 남자친구는 대기업 식품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본인 부모의 영향인지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껏 사고 친 적 없이 살아온 모범생 같은 남자입니다. 그런 착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대학도 못 나오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쪽 부모님들 반대하시는 것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처음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한편으로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른들 보시기에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만화나 그리는 여자라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겠죠. 남자친구는 끝내 부모님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저도 우리 두 사람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에만 열중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엄마에게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선영 씨 맞지? 나 임배, 엄마 되는 사람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이 선영 씨와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네. 알다시피 우리 애 아빠도 교사 신분이고 우리도 아들 키울 때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엇나가는 일 없이 키웠거든. 아, 그러셨어요? 아가씨가 이상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며느리도 최소한 비슷한 조건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학도 좀 이름 있는 대학 나오고 직업도 공무원이나 선생님 같은 직업의 며느리를 원하고 있어. 아, 네. 안 그러셔도 이미 저희 요즘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임배 씨가 워낙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아가씨가 이해가 빨라서 너무 좋네. 그나저나 예전에 우리 아들한테 지갑이랑 벨트, 구두를 선물해 준 적 있더라고? 그거 다시 택배로 돌려보내줄까 하는데 주소 좀 불러줄 수 있어? 아니, 그건 안 돌려주셔도 돼요. 그냥 오빠한테 선물로 줬던 거라서 그냥 가지라고 하세요. 아니야, 남녀간에 헤어질 때 정리는 확실하게 해야지. 내가 보니까 물건들도 다 명품들이던데? 그냥 아가씨가 받아서 중고로 팔거나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주던지 해. 이런 거 괜히 남겨봐야 서로 찝찝하기만 하지. 진짜 괜찮은데. 이럴 때는 어른 말 듣는 거야. 빨리 주소 불러줘.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백이동, 땡땡호예요. 트리마제? 아가씨 부모님께서 거기 사시나? 아니요, 저 혼자 사는 집인데요. 그래, 알겠어. 택배는 내가 오늘 중으로 착불로 보낼 거야. 근데 아가씨, 내가 딸 같아서 주제 넘게 조언 좀 하는 건데 지금 돈 좀 잘 번다고 너무 물 쓰듯이 쓰면 안 돼? 아끼고 저축도 많이 해놔야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한테 환심 사겠다고 이런 명품 선물이나 하고 그런 비싼 아파트에서 월세나 살고 그러면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월세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명이 제 집이고 여기서 살기 시작한 지 3년도 넘었어요. 오빠한테 선물해 준 건 그냥 별뜻 없이 제 거 사면서 같이 하나 사서 준 건데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실 줄은 몰랐네요. 젊은 아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집에서 살아? 무슨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짐은 보내시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일하던 중이라서 그만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제가 줬던 선물을 돌려보내준다고 했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택배가 오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저한테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그새 마음이 변한 건가 생각하고 잊어버리려 했는데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자기 집에 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말에 시간 좀 있어? 나? 마감 때문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시네. 그때는 제대로 못 봤다고 한 번 다시 데려오래.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거기 경기도 끝인데 거기까지 또 언제 가? 그냥 오빠네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여기서 우리도 끝내자. 아니, 이번엔 생각이 바뀌셨다니까? 엄마가 자기를 꼭 데려오라 하셨어. 왜 그러시는 건지 알 것 같은데 난 진작에 마음 정리했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끝내? 나한테 보내주신다고 했던 택배는 왜 안 보내시는 거야? 택배나 빨리 보내라고 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실수를 했더라고. 기분 풀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러 가자. 아니, 난 진짜 오빠랑 결혼할 생각 아예 없어졌어. 이 정도 부모님 반대 꼼짝도 못할 거면서 내가 뭘 믿고 너랑 결혼을 하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번호 차단할게. 앞으로 그만 연락해.
그쪽 집에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를 알만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해도 못하고 대학도 못 나온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더니만 돈이 좀 있어 보인다고 바로 태도가 바뀌는 모습에 더 역겨운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 집안 친척들도 처음엔 제가 만 하나 그린다고 엄청 무시들을 하셨었죠. 어렸을 때는 공부 잘했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를 앞에서 대놓고 하시길래 일부러 저도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비싼 외제차를 사고 저희 부모님 차도 바꿔드렸더니 그 뒤론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라서 나름 익숙하고 특별히 상처받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헤어지라고 하셨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제 할 일이나 하면서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민경아, 맨날 누워만 있는 것도 애한테 안 좋다더라. 좀 걷기도 하고 집안일도 좀 하면서 움직여. 요즘 조금만 걸어도 너무 힘들어서요. 그렇다고 맨날 누워만 있으면 어쩌냐? 저번에 TV 보니까 그 누구냐? 연예인 와이프는 새 쌍둥이 임신했는데도 혼자서 잘만 돌아다니더라. 누가 너 좋으라고 운동하라는 거냐? 뱃속의 아이 때문에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지. 알겠어요. 나가서 하기 힘들면 밀린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이불 빨래도 한 번씩 해. 몸에 땀이 날 정도로 한 번씩 움직여줘야 한다더라.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운동할게요.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렇지. 저번에도 내가 불쑥 찾아갔더니 남산만한 배 까놓고 거실에 누워서 자고 있더라. 오전에 집에서 집안일하고 잠깐 낮잠 잔 거예요. 맨날 저렇게 말만 잘해요. 됐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제가 임신 8개월, 9개월 차 때 배는 남산만해지고 몸을 거동하는 것조차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였는데도 시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첫 아이, 첫 임신이라 모든 것이 불안하고 무섭기만 한데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저러시니까 더 겁나고 매일 기분도 좋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당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발 연락 좀 못하게 막아달라고 해도 다 며느리랑 뱃속의 손자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며 저보고 조금 참고 이해해 달라더군요. 신혼생활 2년 할 동안에는 제 얼굴 볼 때마다 언제 아이 가질 거냐고 그 난리를 치시더니 아이 가지고 나니까 태교 똑바로 하라며 매일 연락을 하셨어요. 잔소리를 무시하려고 해도 제가 읽고 답장할 때까지 카톡을 보내시니까 노이로제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막연한 불안함에 떨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시더니 완전 한술 더 뜨셨어요. 민경아, 준비는 잘하고 있냐? 네, 어머님. 이제 예정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첫애는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산모한테도 좋고 애가 면역력도 더 생긴다더라. 자연분만이요?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니야, 무조건 자연분만이야. 첫째를 자연분만으로 낳으면 나중에 둘째는 더 쉽게 낳을 수 있어. 너한테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으니까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한다. 몸에 칼 대는 건 의사들 돈 더 벌려고 괜한 짓 하는 거니까 끝까지 자연분만으로 낳겠다고 얘기해. 네,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시모한테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듣고 예정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3일 남겨두고 갑자기 진통이 오는 바람에 급하게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이랑 시댁 모두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남편과 함께 병원에 도착해서 유도분만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아프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중간중간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반드시 자연분만으로 아이 낳으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출산 과정 중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고 계획에 없던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낳고 싶다고 이야기해봤지만 아이한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저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낳고
제 아이를 눈으로 보고 난 후에는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마음뿐이더라고요. 남편이 제 옆에서 시어머니에게 출산을 알리려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드디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모의 첫 마디가 축하한다, 수고했다 같은 말이 아니라 자연분만으로 낳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시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기분이 더러웠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중간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고 이야기하자 시모가 바로 노발대발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애 하나 똑바로 못 낳냐면서요. 뜻밖의 시모의 격한 반응에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들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이미 저는 들을 욕을 다 들은 상태였죠. 제가 어머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아이를 낳은 건 절대 아니지만 몇 달 고생하고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았는데 저런 말 들으니까 너무 섭섭하고 분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잠시 후에 남편이 돌아와서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그런 말이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도 시모가 제게 너가 다 망쳤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너는 애 하나도 똑바로 못 낳니? 내가 수술하지 말라고 했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시애미가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 저도 끝까지 나오려고 노력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노력하기는 내가 의사가 하는 말 듣지 말라고 했지? 전부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소리라니까. 요즘 세상이 옛날처럼 애 낳다가 잘못되는 세상도 아닌데 그거 하나를 못하냐?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이야기했는데? 저도 속상하니까 그만하세요. 너가 모성애가 부족해서 그래. 조금 해보다가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수술해달라고 했겠지?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모성애가 없긴 왜 없어요? 더 이상 듣기도 싫다. 네 얼굴 보기도 싫고 당분간 너네 집도 안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실제로 3주 후에 제가 조리원에서 나와 집에 있을 때도 친정부모님만 왔다 가셨지 시어머니는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만 미워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제왕절개로 낳은 손자는 손자로 생각도 안 한단 말입니까? 원래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좋은 소리 한번 해주신 적 없었거든요. 아마도 저한테 사랑하는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고 여자로서 질투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모는 끝까지 아이 보러 올라오지도 않았고 대신 친정엄마는 아예 저희 집에서 보름 정도 상주하며 수발을 들어주셨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 친정엄마도 너희 시댁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시면서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 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남편 출근하고 집에서 혼자 집안일하며 아이 보고 있으니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이라도 완전 제 편을 들어주고 저한테 공감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보고 참아라, 옛날 뿐이니까 너가 이해해라 라고만 하니까 진짜 화가 하루 종일 머리끝까지 나서 풀리질 않더라고요. 시모는 매일같이 연락해서 애도 똑바로 못 낳는다고 한심하다 소리나 하고 있지. 남편은 원래 어른들이 다 그렇다면서 시모 편이나 들고 있지. 회복도 덜 된 아픈 몸으로 혼자서 육아하고 집안일도 하고 있으려니 내가 대체 여기서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짜증나더라고요. 남편이랑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지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간단한 짐만 챙겨들고 택시 불러서 친정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남편한테 친정 가겠다 어쩐다 얘기도 없이 내려와서 그런지 다음 날 바로 시모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냐? 저는 저희 집이죠. 거기가 왜 너희 집이야? 네 엄마 집이지. 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 말하는 꼴 좀 봐. 너 지금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시위하는 거냐? 당장 애 데리고 다시 집으로 안 들어가. 저 그냥 저희 친정에서 당분간 지내려고요. 남편이 아이 보는 것도 전혀 안 도와주고 혼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럼 애 보고 살림하는 건 여자가 할 일이지.
남자가 돈 벌어오는데 여자가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저도 육아휴직 상태라서 아직 월급 들어와요. 요즘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시끄럽다. 내가 너한테 겨우 그딴 소리 들으려고 연락했겠니?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만약 오늘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가면요? 뭐 쫓아내기라도 하시게요? 안 돌아가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으니까 애만 놔두고 나가. 싫어요. 제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애 낳고 지금까지 한 번 보러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할머니 노릇하려고 해봤자 늦었으니까 손자 볼 생각 하지도 마세요. 뭐라고? 애초에 너가 내 말만 잘 들었어도 이런 일까진 없었어. 계속 잔소리 하실 거면 저는 이만 연락 끊을게요. 번호도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저한테 전화나 카톡도 보내지 마세요. 내가 너를 가만 놔둘 것 같아? 저는 지금 2달째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매주 찾아와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빌고 있지만 현관문 앞에서 아빠랑 저희 오빠가 쫓아내버리는 중이에요. 집 나온 뒤로 아이 얼굴도 한 번 안 보여줬고 시모한테도 당연히 보여준 적 없죠. 남편이 정신 차리고 누구 편에 줄을 설 건지 확실하게 정할 때까지 저는 앞으로 계속 친정에서 지낼 겁니다. 어차피 육아휴직 2년 풀로 채워서 쓸 거라서 그때까지 여기서 지내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그쪽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애가 2살 될 동안 남편이랑 시모에게 안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나쁜 맘 먹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성질이 없어서 못 내나요? 시모는 번호 차단해버려서 저한테 연락도 못하고 친정부모님 연락처를 드린 적도 없어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겠죠. 언제 저한테 숙이고 들어올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우리 집 전세 계약 얼마나 남았지? 글쎄. 올해 9월까지니까 반년 조금 더 남았겠지. 근데 그건 왜? 우리 그냥 이참에 집을 사버릴까? 요즘 집값도 많이 떨어져서 대출 좀 받으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집 전세 계약 연장하고 2년 더 살자면서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집주인이랑 계약 연장할 때마다 눈치 싸움 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이번에 연장하더라도 2년 뒤엔 또 이사갈 준비해야 하잖아? 이래저래 떠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이사할 때 돈 낭비하는 것도 아깝고 그렇더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집값도 떨어진 김에 우리 집을 사버리자. 그동안 적금 모아둔 거 다 털고 대출 좀 받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적금? 우리 적금 없는데? 없다고? 무슨 소리야? 그럼 뭐 적금도 안 들고 그냥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둔 거야? 이자도 얼마 안 나오는데. 아니, 모아둔 돈이 없다니까?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매달 500만 원씩 줬잖아. 근데도 돈을 하나도 못 모았다고? 그거야 생활비로 준 거니까 그동안 생활하는데 다 써버렸지. 우리가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주말 제외하면 집에서 밥도 안 먹는데 500만 원을 매달 다 써버렸다는 거야? 그 많은 돈을 자기 혼자서 어디에 다 썼는데? 아니, 5천도 아니고 500을 왜 못 써? 계절마다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야 하고 백화점 한 번 갔다 오면 100만 원 쓰는 건 일도 아니야. 꼴랑 그 돈 주면서 어디에 다 쓰냐고 타박이나 하고. 그깟 거 500 쓰는 건 우습지. 여보,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잖아. 그래도 월급 750이면 직장인 치고 적게 버는 거 절대 아니야. 당신한테 매달 500 보내고 나는 한 달 용돈으로 50만 원밖에 안 써. 내가 200만 원씩 적금 넣고 있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돈 관리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 500 주면 가계부까지 쓰고 돈도 모으고 관리하고 싶다고 해서 맡겼는데 가계부는 어디 있어? 그거라도 한번 보자. 가계부? 지금까지 가계부 쓴 적 없는데. 아니 그럼 통장 내역이든 카드 사용 내역이 됐든 뭐든지 나한테 보여주고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1년 반 동안 당신한테 매달 500만 원씩 줬으면 거의 1억 가까이 준 건데 한 푼도 못 모았다는 게 말이나 돼? 통장 내역이라도 보여줘. 싫어. 그걸 내가 왜 보여줘? 일일이 당신한테 검사받아야 해?
내가 뭐라고 할 생각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을지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돈을 쓰고 싶어서 썼니? 당신이 매일 늦게 들어오고 나한테 소홀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서 그렇지. 가끔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좀 마시고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면서 풀었어. 그런 걸로 스트레스라도 안 풀면 내가 답답해서 어떻게 살라고? 결혼하자마자 카드로 명품 가방 사고 구두 사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 주기 싫어서 그냥 참고 알아서 할 거라 믿고 있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자기가 연애할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당신 능력 있으니까 결혼하면 쪼들리지 않게 해준다며? 나한테 돈 주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들한테 꿀리지 않게 지내라면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돈 안 모아놨냐고 닥달하고 말을 바꾸는데? 나 당신한테 사기 결혼 당한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이건 선 넘었잖아. 그래 당신한테 맘껏 쓰라고 한 내 입이 방정이었네. 앞으로는 내가 월급 관리 맡아서 할 테니까 그런 줄로 알아? 절대 안 돼! 만약 당신이 돈 관리할 거라면 집안일도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나는 앞으로 당신이랑 안 살 거니까. 너 진짜 이럴 거야?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아내와 처음으로 싸우게 됐고 서로 감정이 심하게 상하다 보니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았고 어떻게 해야 아내의 낭비벽을 고치고 부부관계도 다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과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파트 우편함에 처음 보는 편지가 날아와 있었어요. 여보, 집으로 독촉장 날아왔어. 무슨 독촉장? 당신 나 몰래 대출까지 받았니? 그것도 은행이 아니라 이상한 대출업체잖아. 카드값 때문에 좀 빌린 거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카드 연체시켜? 매달 500만 원씩 줬는데 대체 카드를 얼마나 더 쓴 거야? 당신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1,500만 원이나 받았어? 자꾸 이런 식으로 쪼잔하게 나올 거야? 나한테 돈 이야기 말고 할 말이 없어? 내가 주방 서랍에서 카드 명세서를 하나 찾았거든? 당신 진짜 엄청나게 긁고 다녔더라. 인테리어 소품은 대체 왜 그렇게 사들이는 거야? 친구한테 선물 받았다면서 알고 보니 전부 당신이 직접 돈 주고 산 거네. 그럼 그렇지 이런 게 싸구려 물건도 아닌 것 같은데. 선물을 이렇게 많이 줄 리가 없었지.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집이라도 이뻐야 마음이 놓일 거 아니야? 작년 연말에는 멀쩡한 소파도 바꿨잖아. 그거 당신 결혼할 때 혼수로 들여온 건데 어떻게 1년 만에 바꿀 수가 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 현관문 앞에 택배 박스가 쌓여있고 당신 그런 식으로 사다 놓고 안 쓰고 처박아 놓은 것만 한 트럭이 넘겠다. 자린고비가 따로 없네. 그리고 무슨 친구들이랑 밥 한 번 먹는데 20만 원을 써? 애들이 하도 자기 집 자랑 남편 차자랑 하길래 나도 기죽기 싫어서 비싼 고기 좀 사줬어. 여보, 진짜 적당히 하고 살자. 나도 당신한테 이런 간섭하기 싫어. 그럼 안 하면 되잖아. 나 그 쇼파 내 친구 미연이랑 똑같이 산 거야. 미연이 남편은 센스 있게 쇼파 잘 샀다고 칭찬했다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쫌생이처럼 굴어? 아니 미연이 걔는 걔네 집도 잘 살고 남편이 사업한다면서? 우리랑 사는 형편이 다르잖아. 걔들은 벌써 자기 집도 있고 그 정도 여유 있게 살면 500만 원짜리 소파 사도 돼. 근데 우리는 상황이 다르잖아? 싸구려 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살면 그만이야. 어차피 이사갈 전셋집인데 가구를 비싼 거 사면 이사갈 때 다 망가져. 내가 진짜 당신 기죽을까봐 이렇게까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미연이 걔는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진짜? 남편이 맨날 내 카드 내역이나 뒤지고 다니고. 미연이는 걔네 집도 잘 살잖아. 비교할 걸 비교해. 그리고 내가 확인 안 하게 생겼어? 한 달에 500만 원을 쓰고도 모자라서 카드까지 쓰고 대출까지 받는다는데 자기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나. 내가 내 친구들이랑 똑같이 수준 맞춰서 다니려면 얼추 보이는 부분이라도 비슷하게 맞춰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친구들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있어야 당신 속이 편하겠어? 친구도 좋은데 진짜 그 소리도 지겹다 지겨워. 잘난 당신 친구들한테 맞추려다가 우리 집안 거덜나는 건 안 보이냐고. 대출은 이거 하나뿐인 거 맞아? 지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신경 못 써준 것도 있고 처음부터 돈 관리 확인 안 한 내 잘못도 있으니까 이번 딱 한 번만 그냥 넘어갈게. 아 진짜 숨 막히게 이러지 좀 마.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정 안 되면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대출 갚아달라고 하면 그만이야. 당신이 어린애야? 이런 일로 장인어른한테 손 벌리게? 그리고 장인어른도 몇 년 있으면 은퇴하실 나이야. 노후 준비하셔야지 그걸 가져다가 당신 빚을 갚겠다고?
당신이 갚아줄 생각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짠돌이인 줄 알았으면 우리 아빠도 절대 결혼 승낙 안 했을 거야. 아, 진짜 말이 통해야 이야기를 하지. 알겠다. 너 맘대로 해. 그렇게 아내는 점점 막 나가기 시작했고 잘 사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통제가 불가능해지더라고요. 말은 친정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처갓집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큰돈 해주시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제발 아내가 정신 좀 차리길 바랬지만 결국 아내는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와? 어디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밤 10시가 넘었는데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엄청 귀찮게 구네. 나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 왔어. 3박 4일이니까 그동안 연락하지 마. 뭐? 나한테 미리 말 한마디 없이 일본 여행을 갔다고? 왜? 돈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마. 내 친구 미연이 남편이 온천 패키지 다 끊어줬어. 난 비행기 값만 냈으니까 안심해. 아니 돈 문제가 아니잖아? 해외여행을 가면 간다고 미리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맨날 무슨 말만 하면 돈돈거리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 아무튼 여행 기분 잡치니까 돌아갈 때까지 연락하지 마. 여보, 왜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혹시 내가 말도 없이 여행 갔다고 지금 복수하는 거야? 복수고 뭐고 이젠 다 상관없으니까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 뭐야?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걸? 이미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다 말씀드렸어. 너 카드값이랑 대출 있는 것도 다 말씀드렸더니 딸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까지 하시더라.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와서 너 짐이나 빼가. 나보고 집 나가라고? 이렇게 한 푼도 없이? 그럼 이 집은 우리 부모님 돈으로 얻은 전세고 당신이 결혼하고 한 푼도 못 모았는데 우리가 재산이 어디 있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조용히 나갔으면 좋겠다. 처갓집을 가서 지내던 따로 방을 얻어서 지내던 알아서 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연이네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하던지?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돈 함부로 쓰지 않을게. 이러지 말자, 응? 미안해. 이젠 나도 너무 지쳤다. 당신이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각서라도 쓸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아니야. 이젠 너무 늦었어.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했고 지금은 아내의 짐까지 다 빼버리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전세 계약이 끝나면 혼자 살기 좋은 작은 아파트를 얻을 생각이에요. 아내는 우리 집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들어갔고 그때까지의 카드값과 대출이 5천만 원 정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전부 아내의 부모님이 갚아주시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답도 안 나옵니다. 씀씀이만 너무 커지고 잘 나가는 친구들 따라가려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착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젠 이혼했으니까 제가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알아서 잘하겠죠. 지나간 시간과 잃어버린 돈은 다시 찾을 수 없지만 이혼하고 나니 조금 홀가분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진짜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 회사 올해도 연봉 동결이래. 작년에는 진급도 안 시켜주더니 진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당신 책임이 아니잖아. 우리가 가진 돈도 얼마 없는데 아파트를 너무 무리해서 빨리 샀나 봐. 아이 태어나기 전에 아파트로 무조건 이사는 갔어야 했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원룸촌에서 아이 키울 수는 없었잖아. 내가 퇴근하고 대리 운전이라도 해서 얼마라도 더 벌어볼게. 당신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 없어. 아이를 맡겨놓을 곳만 있으면 나도 다시 학원에 일하러 나가면 될 텐데. 우리 부모님 댁이라도 가까웠어야 애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지. 매달 추가로 갚아야 하는 아파트 대출이 얼마쯤이야? 2억 대출 받았으니까 100만 원 조금 넘게 나갈 거야. 내가 다시 일만 할 수 있으면 못 갚을 것도 없을 텐데. 잠깐만, 내가 집에서 일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당신이 집에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지금까지 애들 가르치는 것 말고는 다른 일 해본 적도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아이들 공부방이 없는 것 같더라고.
돈 조금씩 받고 집에서 아이들 숙제 봐주고 공부 가르쳐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중학생까지는 영어 수학 가르쳐 줄 수 있거든. 공부방?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당신이 집에서 안 나가도 되고 아이들 가르쳐주는 건 당신 전문이니까. 일단 공부방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거 먼저 알아봐야겠다. 만약에 공부방 잘 되면 당신도 대리운전이니 뭐니 딴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 내가 애들 수업하는 동안 당신이 애 보고 있어야지.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알겠어. 당신이 공부방에서 대박이 나면 내가 집안일도 다 하고 애도 알아서 볼게. 대박까지는 몰라도 대출금이라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시작한 공부방은 첫 달에는 2명의 초등학생으로 시작해서 1년이 지난 현재는 초등학생 16명, 중학생 5명의 제법 큰 공부방으로 성장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허둥지둥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아파트 저희 같은 라인 입주민들에게 인사드리러 다니면서 동의 절차도 구하고 여기까지 오기에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아파트 구입할 때 돈이 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구입했었는데 그 덕분에 층간소음 민원이라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이웃분들께서 젊은 애엄마가 먹고 살아보려 노력하는 모습을 다행히 좋게 봐주셨고 지금도 명절 때마다 저희 아파트 라인 주민분들에게 작은 선물 돌리며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학원에서 수업하던 방식으로 운영하던 공부방이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체계도 있고 학원 다니던 시절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죠. 이 지역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신도시 지역이라 주위에 아직 학원이 많지 않은 것도 제 공부방에 학생들이 찾아오게 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아파트 대출금뿐만 아니라 저희 새가족 생활비 정도는 너끈히 공부방 운영으로 뽑아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중이지만 시댁에서는 이런 제 모습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 그 공부방인지 뭔지 당장 그만둬라. 집에 애들이 우글우글 왔다 갔다 하는데 남의 집 애들 봐주느라 정작 너가 애 키울 시간이 없잖니. 어머님, 요즘은 돈이 있어야 애를 키우죠. 당장 아파트 대출금 갚을 돈도 없어서 길거리 나앉을 뻔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셔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듣자 하니 우리 아들이 퇴근한 다음에도 쉬지도 못한다면서? 너 공부방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애도 남편한테 보라고 맡겨놓는 거 아니냐?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래? 남편이 밖에서 벌어오는 돈을 아껴서 살림하는 게 집에 있는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야.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님. 외벌이로 살면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세상이에요. 돈 벌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집안의 개고양이도 다 돈 버는데 제가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죠. 그동안 고생하다가 이제야 조금 자리 잡았는데 겨우 그런 이야기 하시려고 연락하신 건가요? 너한테 돈이 그렇게 중하냐? 나는 옛날에 아들, 딸 둘 키우면서도 바깥 양반이 벌어다주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먹고 살고 저금하고 다 했어. 아끼고 살면 지금 너도 얼마든지 사는데 문제 없을 텐데. 네가 괜히 일만 만들고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저희 힘들 때 뭐라도 도와주거나 말씀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애 봐달라 부탁드린 적도 없고 돈 보태달라 한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발버둥 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너는 시부모가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안 지고 받아친다니까? 누가 너 보고 돈 벌어오래? 여자가 애 낳고 살림이나 똑바로 하고 살면 그만이지. 그리고 너가 돈을 좀 벌면 이제 살림도 나아졌을 텐데. 진짜 시댁에는 용돈 한 푼 안 줄 생각이냐? 저 진짜 어머님이랑 이런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용돈은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 한번 해보긴 할 텐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지금 애들 수업 준비하러 가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어휴, 저 성질머리하고는.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너무 옛날 사람 같은 생각을 하고 사세요. 집안에 변변히 내세울 만한 재산도 없이 20여 년 전에 구입한 방 2개짜리 빌라가 전 재산이고 어머님은 그래도 본인 수중에 빚 하나 없이 살아온 것이 인생의 큰 자랑이신 분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부모 도움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 일찌감치 포기하고 두 사람 모은 돈으로 결혼 생활 시작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가끔 한 번씩 연락해서
저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셨고, 저도 몇 년째 저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더니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용돈은 무슨 결혼할 때 한 푼 준 것도 없고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싹싹 털어갔으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용돈 이야기가 할 말입니까? 그런 와중에 심호에 이어 며칠 후에는 눈치라곤 약에 쓰려 해도 없는 신호이까지 나서서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신호는 저보다 2살이 많고 일찍 결혼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 동네에 살기 시작한 것도 저희보다 신혼애가 1년 먼저 들어와서 살았었죠. 옳게. 요즘 공부방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면서? 이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서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자자해. 이참에 나도 우리 아들 올케네 공부방이나 한번 보내볼까? 동민이요? 동민이는 지금 학교 끝나고 다니는 학원만 3개라면서요. 아직 저학년인데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해본 소리야. 우리 동민이가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데. 나보다도 우리 애가 훨씬 바쁘다니까. 요즘 애들이 진짜 어른들보다 바쁘게 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로 오랜만에 연락을 다 하셨어요? 아니, 옳게도 알다시피 내가 좀 발이 넓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 동네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서 마음 놓고 애들 보낼 학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올케한테 공부방 다닐 만한 애들을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해서. 아, 동민이 반 친구들이요? 저야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죠. 그래? 역시 올케는 배운 사람이라서 이야기가 잘 통하네.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올케네 공부방을 소개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소개비를 달라, 이 말인 거지. 네? 소개비요? 애들 공부방 비용에서 소개비를 받으시겠다고요? 그럼 나한테도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열심히 영업하러 다니는 거지. 애들 한 명당 한 달에 5만 원씩 어때? 내가 최소 10명은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씩이나요? 저희 공부방 일주일에 5일 봐주는데 얼마 받지도 못해요. 초등학생들은 한 달에 18만 원 받는데 거기에서 5만 원 떼주면 뭐가 남겠어요? 괜히 제 몸만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있는 애들이나 잘 가르칠게요. 5만 원이 뭐가 많아? 사람이 좀 크게 볼 줄 알아야지. 나한테 5만 원 떼주고 나서 애들을 훨씬 많이 보내줄 수 있는데 무조건 올케한테 이득 아니야? 그 많은 애들 오면 감당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있는 아이들한테도 소홀해지기 싫어요. 정말 말씀은 감사한데 못 들은 걸로 칠게요. 아니, 진짜 돈 벌 줄 모르네. 그러면 소개비 같은 거 안 받을 테니까. 내가 동민이 친구 하나 소개시켜주면 우리 동민이는 공짜로 좀 봐줘. 다른 친구들은 다 제대로 돈 내고 다니는데 동민이만 공짜로 봐드릴 순 없어요. 걱정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저 혼자서 알아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 혼자서 할게요. 참나, 요즘 조금 돈 벌었다고 기고만장한데 내가 진짜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볼 거야.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군다면서? 시댁 우습게 알다가 큰 코 다쳐. 우습게 아는 건 아닌데 자꾸 헛소리들만 하시잖아요. 자꾸 입으로만 도와준다 어쩐다 하시지 말고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 저한테 차라리 돈을 주세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공부방 하는 건데 거기서 소개비 남겨먹을 생각이 어떻게 드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벼르게 가늘래 먹지. 말 다 했어? 내가 그동안은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 어디 한번 혼자서 잘해봐.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신우도 자기 엄마랑 별 다를 바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도 오빠라고 신우 결혼할 때 200만 원짜리 냉장고도 사줬다는데 우리 결혼할 때는 축의금 딸랑 20만 원 넣고 신우 남편이랑 아들까지 데려와서 야무지게 밥만 축 내고 갔었죠. 가족이라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소개비 달라 하는 건 정말 선 넘은 짓 아닙니까? 인간들이 수준 이하의 저질이라 앞으로는 상종도 안 하려고요. 남편한테 이 이야기 했더니 신우가 드디어 미친 것 같다면서 오는 연락도 받지 말랍니다. 앞으로도 시댁 인간들과는 좋게 지내긴 글렀다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갈 리도 없고 시모한테 용돈 주고 신우에게 소개비 뜯기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